안녕하세요. 수학 강사 해기입니다. 등차 수열에서 꼭 기억해야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뭘까요? 바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랑 등차 수열의 합입니다. 등차 중항은 사실 모르더라도 문제를 푸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이번 강의에선 등차 수열 관련 실전 문제들을 똑같은 패턴으로 풀어내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시작하기 전에요. 혹시 공부하시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거나 또는 혼자 하기에 너무 어려운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댓글을 남겨주세요. 강의 제작하는데 꼭 참고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보통 a 플러스 n-1d로 표현하죠. 즉 첫째 항이 얼마고 공차가 얼마인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등차 수열의 합공식인데요. 2분의 n 괄호 첫째 항 플러스 맨 마지막 항이죠. 그리고 2분의 n 괄호 2a 플러스 n-1d 이런 식으로 써져 있기도 한데요. 이 모양으로는 절대로 기억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항을 봤을 때 n번째 항이잖아요. 즉 n번째니까 a 플러스 n-1d로 표현되고요. 그래서 a랑 a 플러스 n-1d 더하면 2a 플러스 n-1d죠. 결국 똑같은 식을 복잡하게 표현한 거기 때문에 이 모양으로 굳이 보지 말자는 거예요. 결국 등차 수열 문제에서 생각해야 되는 건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일반항이랑 그리고 등차 수열의 합. 등비중항의 개념은 모르더라도 문제를 푸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바로 실전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등차 수열이라고 나와있죠. 그리고 네 번째 항이 2라고 돼 있고 둘째 항이랑 다섯째 항의 합은 7이라고 돼 있습니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기억하자고 했죠. a 플러스 n-1d. 이 모양에 대입해보면 네 번째 항은 a 플러스 3d가 되는 거죠. n값이 4라는 거니까요. 문제에 2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둘째 항이랑 다섯째 항도 보면 a2는 a 플러스 d가 되는 거죠. a5는 n자리에 5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a 플러스 4d가 됩니다. 즉 둘이 더하면 2a 플러스 5d. 그게 7이라고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식을 연립하면 돼요. 위의 식에 2 곱해서 2a 플러스 6d는 4. 빼버리면 d가 마이너스 3인 걸 알 수 있습니다. d값에 마이너스 3 대입하면 a는 11이 되는 거죠. a는 11. 그래서 일반항 모양의 d값이랑 a값을 대입해주면 되는 거죠. 정리하면 마이너스 3n 플러스 14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마이너스 13이 되는 순간을 봐야 되는 거죠. 문제에서 마이너스 13이 몇 번째 항인지 묻고 있으니까요. 따라서 계산하면 n은 9, 즉 9번째 항이 됩니다. 문제가 아무리 복잡하게 주어지더라도 등차 수열이라고 하면 일반항을 구해볼 생각을 하고 만약 합을 물어보고 있으면 등차 수열의 합만 그냥 생각해보시면 돼요. 2번 문제 볼게요. 이번엔 다섯째 항이 마이너스 13이고 17번째 항이 11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등차 수열이고요. 일반항 생각해보면 되는 거죠. 위에 조건식 대입하면 다섯째 항은 a 플러스 4d고 그건 마이너스 13인 거죠. 17번째 항은 a 플러스 16d고요. 그게 11입니다. 연립해서 계산해보면 d는 2가 나오고 a는 마이너스 21이 됩니다. 일반항에 넣어주면 2n-23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문제에서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순간을 묻고 있으니까 0보다 큰 순간을 봐야 되는 거고요. 즉 부등식 정리하면 n이 11.5보다 커야 되는 거죠. n은 자연수이기 때문에 최소값은 12가 됩니다. 즉 12번째 항부터 양수가 되는 거죠. 세 번째 문제 볼게요. 두 수 마이너스 8과 46 사이에 17개의 수를 넣어서 만든 수열이 있습니다. 이 수열이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고요. a5의 값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요. 이 a2라는 값은 몇 번째 항일까요? 얘는 두 번째 항이 아니라 세 번째 항이 됩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8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항이고 그 다음이 두 번째, 그리고 a2는 세 번째 항인 거죠. 그럼 등차 수열의 일반항 모양으로 생각해 봤을 때 첫째 항은 그냥 a인 거죠. 이 부분이 0이 돼버리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 값은 a 플러스 d가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a는 마이너스 8인 거죠. 그리고 어디를 봐야 될까요? 바로 여기 46입니다. 46은 몇 번째 항일까요? 46은 19번째 항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A1부터 17까지 17개인 거죠. 거기에 마이너스 8로 한 개 더 있으니까 총 18개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이니까 19번째인 거죠. 즉 46이라는 값은 19번째니까 A 플러스 18D. 그래서 두 식 정리해주면 D의 값도 나오는 거죠. D는 3이 됩니다. 그러면 바로 A5를 구해보는데 얘는 다섯 번째 항이 아니었죠. 앞에 마이너스 8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 더 가서 여섯 번째 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A 플러스 5D가 되는 거죠. A는 마이너스 8이었고 D는 3이었으니까 정답은 7입니다. 4번 문제 갈게요.
이 문제는 사실 등차중앙 문제인데 아까 영상 시작할 때 등차중앙의 개념을 몰라도 된다고 했죠. 그냥 일반항만 갖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4개의 수가 있고요. a 그리고 3-2루트3 b 1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고 하죠. a 플러스 b를 구해야 되는 거고요. 그냥 등차 수열이니까 얘를 첫째 항으로 보면 되죠. 이 부분을 a 그리고 그 다음은 a 플러스 t 여기는 a 플러스 2d 그리고 1은 a 플러스 3d인 거죠. 이때 3-2루트3 그리고 1 명확히 나와 있는 수가 2개이기 때문에 값을 얻어낼 수 있는 거죠. a 플러스 d는 3-2루트3인 거고요. 그리고 1 얘는 a 플러스 3d인 거죠. 둘이 빼버리면 마이너스 2d는 2-2루트3이죠. 따라서 d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이 됩니다. 따라서 a는 4-3루트3이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위의 모양에 한번 대입해 본 거예요. 일단 문제에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근데 a 값은 구해졌습니다. b도 마저 구해보면 b는 a 플러스 2d죠. 즉 4-3루트3에다가 플러스 2d d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이죠. 정리하면 2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옵니다. 따라서 a 플러스 b를 해보면 6-4루트 3이 되죠. 현재 4개의 문제를 다뤄봤는데 계속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갖고 풀어나가고 있죠. 강의 끝나고 직접 연습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하셔야 돼요. 각각의 유형별 문제 풀이법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요.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어떤 식으로 문제에 적용해야 될지 그 생각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럼 5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첫째 항이 42 그리고 n번째 항이 마이너스 15인 등차 수열입니다. n항까지의 합이 27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5번째 항을 구해야 되는 거죠. 수열을 나열해보면 A1, A2, A3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러다가 AN이 있는 거고 이때 문제에선 A1이 42라는 걸 준 거고요. AN이 마이너스 15라는 걸 준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어보면 이 42는 첫 번째 항이니까 그냥 A인 거고요. n번째 항은 A 플러스 n-1d죠. 수열의 합 공식은 2분의 n 괄호 첫째 항 플러스 맨 마지막 항이죠. 즉 2분의 항의 총 개수는 n개인 거고요. n 그리고 첫째 항은 42죠. 그리고 맨 마지막인 n번째 항은 마이너스 15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270이라는 거죠. 즉 정리하면 27n은 540 따라서 n이 20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볼 수 있는 거죠. n이 20이었으니까 얘는 20번째 항이었던 거고요. 즉 a 플러스 몇 d죠? 19d입니다. 그리고 이 값이 마이너스 15인 거죠. 문제에 이 n번째 항은 마이너스 15라고 돼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a 값은 얼마였죠? 첫 번째 항이죠. 42입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19d는 57, d는 3이 나옵니다. 그럼 일반항은 어떻게 되는 거죠? a 플러스 n-1d에서 a 값은 42였고요. 플러스 n-1, d는 몇이죠? 3. 문제에선 5번째 항을 묻고 있죠. a5니까 n 값에 5 대입해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54. 마지막으로 6번 문제 볼게요. 문제 형태가 3번이랑 비슷하죠. 5랑 45 사이에 n개의 항을 나열한 거죠. 그리고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새로운 수열의 항의 총 개수는 몇 개죠? n개가 아니라 n 플러스 2개였죠. 일단 묻고 있는 건 수열의 합입니다. 225라고 돼 있고요. 계산해보면 2분의 n인데 이 n값은 몇이죠? 항의 총 개수인데 n 플러스 2개였죠? 그래서 n 플러스 2로 가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첫째 항 플러스 맨 마지막 항 첫째 항은 5고 맨 끝 항은 45였죠? 그게 225라고 나와 있는 거고요. 정리해주면 여기는 50이고 분모 2니까 약분하면 25가 되죠. 양변 25로 나눠버릴 수 있고요. 9가 됩니다. 여긴 1이고요. 따라서 n 플러스 2는 9죠. 그래서 n은 7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등차 수열 문제 6개를 살펴봤는데요. 제가 이번 강의에서 전달하고 싶었던 건 문제에 조금 더 본질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유형별로 나눠서 각각 풀이법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풀이 전략이나 해설을 보기 전에 기본 개념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또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적어도 3분에서 5분 정도는 꼭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수학 강사 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